현대자동차 넥소의 수소 내압 용기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정기검사에서 불량률이 18%로 집계됐는데 현대차는 쉬쉬했고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틀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피감기관들이 부실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 속에 지자체들의 내년도 살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 전남은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대중 탄생 100년을 기념해 목포에서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신냉전 구도 속에 DJ의 포용적 평화론 등이 재조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수소차 넥소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마다 받는 정기검사에서 확인된 수소 내압 용기의 불량률이 올해만 18%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연료 탱크에서 수소가 새고 있다는 건데 현대차는 알고도 땜질식 대응을 했습니다. 혹여나 큰 폭발로 이어질까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수소차 넥소를 5년째 타고 있는 A씨는 지난 9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샌다며 내압용기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잘 탔는데 갑자기 가스가 샌다고 불량이라고 하니 깜짝 놀랐어요. 제조 과정에서 불량이래요. 그동안 가스가 새는데 그냥 타고 다닌 건가 싶었고. 넥소 이용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불량 판정을 받았다는 후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한 넥소차 9,400여 대 중 불량 판정을 받은 차는 1,400여 대로 전체 15%가 넘는데 특히 올해는 약 18%로 나타났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의 90%는 가스 누출이 원인입니다. 차량 출고 이후 현대차가 해마다 서비스로 실시하는 점검에서 가스 누출이 발견되면 해당 차량만 고쳐주는 땜질식 대응에 그쳤습니다. 수소는 폭발 위험이 큰 물질로 4년마다 실시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면 넥소 운전자들은 계속 시한폭탄을 달고 다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상당히 드문데 차의 안정성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빠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서야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특별 점검과 함께 내년에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7년부터 판매한 넥소 3만 5천 대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소의 치명적인 결함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품 계열사 파업이 길어지면서 기아 광주 공장도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오늘 현대 트랜시스 서산 지곡 공장 파업이 한 달여 동안 이어지면서 셀토스, 소울 등 광주 공장 생산량이 5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트랜시스는 무단 변속기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파업으로 인해 현대차 울산 1공장은 일부 생산 라인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광주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틀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어제는 광주관광공사가 조작한 자료를 제출해 질타를 받았는데 오늘은 광주 테크노파크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결국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테크노파크는 광주시의회에 직급별 급여 내역과 중소벤처기업 매출 및 폐업 현황 등을 잘못 기입해 제출했습니다. 공사 입찰과 수의계약 건수 등은 일부 누락시켰습니다. 2,320억 원의 차이를 오타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오타가 왜 발생한 겁니까? 결국 광주시의회 산건위원들은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고 추후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좀 제대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후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광주 그린카진흥원도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출 자료의 부실과 미비는 첫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광주관광공사는 관광 DRT 종사자 유니폼 사진 대신 2016년 정부 세종청사 출근버스 종사자들의 사진을 편집해 제출해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조작을 해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DRT 유니폼 지급 사진이 없었으면 없다고 하셨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차례 행정의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의 준비 부족과 기강회의가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광주와 전남은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기상청은 내일 아침 기온이 3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고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번 추위는 절기상 입동인 모레,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 속에 지자체들의 내년도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 전남은 SOC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 등으로 긴축 재정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자체 사업 예산은 물론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복지, 안전, 문화 등 관련 예산도 축소나 중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사실상 지자체 파산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교부세 미지급이 불보듯 뻔하며 이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거의 파산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도 국회에서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예타 면제와 함께 사업비 7천억 원 이상 확보가 관건입니다. 전남은 SOC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5천억 원 가까이 삭감돼 9년 만에 1조 원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지역화폐 활성화 등 지역 예산 증액을 내세우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광주 영암 아우토반, 803 관통 고속도로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산업재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막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대통령 관련 예산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맞서는 가운데 지자체의 절실한 상황을 국회에서 얼만큼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무분규 임금단체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1998년 노조 출범 이후 최초로 노사 모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하고 조인식을 가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임단협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 대비 2.5% 인상, 5년 미만 재직자 장기 근속 수당 월 3만 원 신설, 운영 지원직 정근 수당 신설, 불임 시설 휴직의 남직원 포함 등입니다. 기후변화와 신냉전 구도로 인류의 미래는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적 평화론과 인류와 자연의 평화적인 공생 방안이 다시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탄생 100년을 기념해 열리는 평화회의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목포권역에서 열립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와 기술 군사적 대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포용적 평화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포용적 평화를 추구하면서 완승완패하는 적대적 안보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포용적 협력 정책으로 분단 반세기 동안 적으로 살았던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으로 평화 공존, 평화 교류하며 살 수 있는
김대중 100년 특별 강연자로 참석한 세계적 석학 올리버 리치먼드 교수는 DJ는 시대에 맞는 평화를 통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so exclusion as a definition under post-liberalism is expanding, I think, which your Nobel Prize-winning president also understood and engaged with very comprehensively.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 학술 행사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DJ의 생태학적 세계관도 재조명됐습니다. 기후변화가 지적이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틀간 목포 곤역에서 열리는 이번 평화회의는 DJ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정신을 배우는 청소년 행사와 평화 콘서트 등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 지역 쪽방 거주자가 1000여 명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광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조사 결과 수급비 지원을 받으며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이 9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통계인 290여 세대보다 3배 이상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쪽방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점 지원 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성된 지 50여 년이 지난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노후된 시설 탓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소방서가 멀다 보니 초기 대응에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 내에 119 출장소가 문을 열었고 수백억 원짜리 첨단 장비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수 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70건에 달했습니다. 화재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과 감전,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사고가 잦다 보니 인명피해도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전국 주요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상자 174명 가운데 사망 12명, 부상 21명 등 모두 33명이 여수산단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인명피해가 다른 국가산단에 비해 큰 것은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여수산단을 관할하는 여수소방서가 10km가량 떨어진 시내 쪽에 있어 출동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40분이 걸립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 출장소가 여수산단에 설치됐습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산단 어느 곳이든 10분 내에 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장의 안전 운영상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옆에서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이런 출장소가 개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이나 대규모 폭발, 화재 등을 대비한 장비도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약 2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흥동 부지 내에 대용량 방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산단 119 출장소가 전국에서 사상자가 가장 많다는 여수 국가산단의 오명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지난 3일 여수의 한 가정집에서 이웃을 살해한 60대 범행 동기가 돈을 훔치려다 들킨 것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3일 밤 11시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 거실에 있던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 A씨로부터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 생활을 하던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며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명래 전남 도립대 총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도립대에 대한 채용과 근평, 계약, 복무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조명래 총장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적발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를 보류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 시기에 맞춰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순천시는 업무 관계가 있는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업무 관계가 있는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서울 유명 호텔 숙박권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